나는 안다.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뎌야 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에 지쳐 당신에게 눈물 차오르는 밤이 있음을. 나는 또 감히 안다. 당신이 무엇을 꿈꾸었고 무엇을 이뤄왔는지를.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뛰어갔지만 끝내 놓쳐버린 버스처럼 늘 한 발짝 차이로 우리를 비껴가던 희망들. 그래도 다시 그 희망을 좇으며 우리 그렇게 살았다. 당신 참 애썼다. 사느라, 살아내느라, 여기까지 오느라 애썼다. 부디 당신의 가장 행복한 시절이 아직 오지 않았기를 두 손 모아 빈다. 사람 때문에 마음이 다칠 때. 누구나 인생의 한 시절은 싸움닭처럼 격렬하게 세상과 맞서는 시기가 있다. 화살의 방향이 외부로 향하든 내부로 향하든 상처를 받는다는 점에서는 똑같다. 정지용의 시 향수를 읽다가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러 풀섭 이슬에 함초롬 휘적시던 곳이란 대목에서 가슴이 아렸던 적이 있다. 뜨거운 피가 전횡하듯 옛 시절이 생각나면서 꽉 찬 회한의 그늘에 들어서듯 마음이 사무쳤다. 함부로 쏜 화살. 젊은 날의 치기를 비유하기에 이보다 더 적절한 말이 있을까? 그 화살은 타인을 향해서도 발사됐지만 그보다 더 자주, 더 깊이 스스로의 가슴에 꽂히는 일이 많았다. 그 누구보다 나 자신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그림자마저 미워지던 시절이 내게도 있었다. 그 시절엔 자다가도 불에 댄 듯 놀라 일어나 냉수를 마시곤 했다. 그때는 불타는 세상의 화염에 화상을 입었다고 생각했지만 나야말로 그 불꽃을 키우는 기름의 일부였음을 이제는 안다. 돌이켜보니 당신이 옳았고 내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다. 내가 옳았고 당신이 틀렸다는 말도 아니다. 애초부터 옳고 그름은 없었다. 그저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하는 감정에 따라 혼자만의 법정에서 유죄, 무죄를 따졌던 것이다. 그렇다고 이제 나는 편안해졌다라고 감히 말하지 못한다. 다만 이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부분에 약하고 어떤 부분에 강한지, 무엇에 가슴 뛰고 무엇에 좌절하는지 조금 알게 되었을 뿐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너무 옳아서 나만 억울한 것 같아서 소화 장애를 겪던 시절에 아는 분이 적어준 내 글자가 있다. 지불책우.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나무라지 않는다. 이 내 글자에는 들끓는 감정을 한 단계 아래로 끌어내려 급냉장시키는 탁월한 기운이 담겨 있다. 한동안은 이 기운에 의지해 내 안의 불길을 잠재워 갔다. 그 뒤 세월이 흘렀고 내게도 겨자씨만한 지혜의 싹이 돋아났다. 이제는 안다.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니 어리석은 사람이니 굳이 나누지 않는다는 것을. 그저 괴로운 사람, 괴롭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임을. 2005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선종하면서 남긴 말씀을 기억한다.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도 행복하세요. 이 말에 담긴 깊고 고요한 에너지를 음미할 때마다 들끓던 마음이 잔잔해진다.
내 안에 평화롭고 따사로운 기운이 꽉 들어찬다. 마음을 열자 바람을 탓하지 않는 나무처럼, 태양을 원망하지 않는 사막처럼 나는 둥그러진다. 둥글게 나를 껴안고 당신을 껴안는다. 당신이 평화롭기를, 그리고 행복하기를. 그래, 그 밖에 또 무엇이 있을까? 그것이 궁극의 기도일진데. 그 밖의 것들은 밤사이에 옮겨가는 모래 언덕처럼 더덥고 더덥다. 이별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들. 우리에겐 누구나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자체는 탓할 일도, 억지로 가라앉힐 일도 아닌 그저 자연스러운 욕망일 뿐이다. 다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아, 내 마음이 이렇구나 하고 알아채는 일이 중요할 뿐이다. 알아채는 순간 욕망의 온도는 견딜만하게 내려간다. 오래전에 들은 스승님의 말씀이 떠오른다. 사랑받는 것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두면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사랑을 받으려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연인 사이에 흔히 넌 내 거야 하고 말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 것이 됩니다. 내 행복이 그 사람에게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한마디, 몸짓 하나에 내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기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널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너도 날 사랑해야 돼. 이건 거래고 흥정이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받으려 하면 괴로움이 생겨날 뿐입니다. 반면 사랑하려 하면 충만이 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로 서기 때문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 설레며 사랑에 빠졌던 날들은 천국의 시간일 것이다. 그 사랑이 좌절과 환멸, 허망함을 안겨주었다 하더라도 천국의 시간이 주는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자신을 투명하게 들여다보게 만드는 그 아찔하고 뼈아픈 각성의 순간조차 사랑이 아니라면 체험하기 힘든 소중한 기회이니까. 오직 사랑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카르마와 에고를 녹일 수 있다. 사랑은 정성이며 절로 춤추게 하는 리듬, 영혼의 타악기를 울리는 손가락 끝마디이다. 종교를 가지거나 명상을 하고 온 세계를 헤매고 다녀도 내려놓기 힘든 것이 인간의 에고이다. 그런데 사랑에 빠진 순간 우린 광속보다 빠른 속도로 자신을 내려놓는다. 누군가를 자신보다 더 아끼고 사랑할 수 있게 되며 세상을 향해 마음의 빗장을 모두 열어젖힌다. 사랑이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다. 기적이 일어났던 순간 우린 이미 천국을 맛본 것이나 다름없다. 나는 지금까지 천국에서 보낼 날들 가운데 얼마의 시간을 먼저 쓴 것일까? 부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나는 바란다. 살아있는 동안 힘껏 사랑하고 절망하면서 이 지상에서 이미 천국을 맛보았기에 내 영혼이 어느 곳으로 가든 상관없다고. 미리 빌려 쓴 천국의 시간을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어른 아이, 철들기의 어려움. 철부지라는 말은
절부지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한마디로 계절을 모른다는 뜻이다. 농사는 시기를 놓치면 1년을 망치기에 우리 조상들은 철을 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구분하는 일. 철에 맞춰 심어야 할 때 심고, 가꾸고, 거두는 일은 중요한 지혜였다. 아직 겨울의 찬 기운이 여전한데 진달래와 개나리가 필 때 사람들은 예년보다 기온이 높아서라고 이해한다. 제철보다 일찍 나오는 꽃이나 과일에는 대체로 너그럽다. 즐거운 소동쯤으로 여긴달까. 하지만 모기는 얘기가 달라진다. 여름엔 여름이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였어도 가을 모기는 더 얄밉다. 철 모르고 계속 머물기에 따가운 눈총이 따른다. 아직 거두지 못한 마음, 아직 지우지 못한 기억. 가을 모기처럼 제때 물러날 줄 몰라 철부지가 됐던 기억. 한 번쯤 있다. 마음의 시차에 가슴 아리하며 억지로 철이 들었던 경험이. 한순간의 느낌에 속지 않기를. 20대의 어느 날 서점에서 책을 둘러보다 우연히 통증에 관한 책을 발견했다. 그 책에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맥줄 대학이란 곳에서 통증에 관한 다양한 표현을 조사한 것이 있었다. 뜨끔뜨끔 쑤시는, 바들바들 떨리는, 두들겨 맞는 듯한, 찌르는 듯한, 살을 애는 듯한, 숨이 컥 막히는, 눈이 멀어버릴 것 같은, 날카로운 것이 살을 관통하는 듯한, 이가 뿌리째 뽑히는 것 같은, 강력 냉동실에 갇힌 듯한, 고문하는 듯한. 나는 가끔 이 책에 실린 통증의 언어를 읽어보곤 한다. 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통증의 표현이긴 했지만 나는 때때로 그것들이 무엇인가에 쫓기듯 살다가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돌이켜볼 때, 혹은 믿었던 사람에게 마음을 베이거나 삶이 안겨주는 온갖 재난에 넋이 나갈 때 쓰이는 언어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불완전하고 쓰라린 삶을 향해 폐부 깊숙한 곳에서 터져 나오는 비명이랄까. 20대의 싱싱하고 발랄한 나이에 왜 통증 따위에 관심을 기울였을까? 흔히 젊은이들은 밝고 활기찬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그 시절이야말로 음울한 눈동자로 인생과 사물을 바라보기 쉽다. 그것도 힘이 넘치기에 가능한 일인 것 같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로부터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 나는 또 다른 표현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감탄하거나 고향들 때, 혹은 평화롭거나 사랑을 느낄 때 사람들이 쓰는 표현들이다. 가슴 뭉클한, 감사한, 경이로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날아갈 것 같은, 벅찬, 만끽하는, 설레는, 열렬한, 짜릿한, 통쾌한, 애틋한, 친근한, 고요한, 충만한, 여한이 없는, 흐뭇한, 기운이 나는, 활기가 넘치는, 마음을 뺏긴, 열중하는, 황홀한, 용기를 얻은, 희망을 느끼는. 통증과 만족의 언어 외에도 여러 감정을 표현하는 말들이 많다. 분노와 수치심, 슬픔과 죄책감, 혼란과 무기력을 표현하는 수많은 말들이 있다. 인간의 감정이
얼마나 다채롭고 깊이도 제각각인지 기억할 때마다 새삼스럽게 놀란다. 이렇게 많은 느낌을 다 품고 살려니 참 고되겠구나 싶다. 느낌은 영원하지 않다. 어느 순간의 느낌이 지속적인 힘을 발휘해 인생을 바꾸는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느낌이 고정불변의 강력한 힘을 지녔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되어 있거나 훨씬 지독하게 악화되어 있어야 마땅하리라. 그러지 않아서 다행이다. 느낌은 흘러간다. 그런데도 한순간의 느낌에 속아 나를 놓쳐버린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어떤 느낌에 사로잡힌 나를 본질적인 나라고 착각하지 말 것. 세상에 변화하지 않는 것이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 느낌에도 분명 생로병사가 있으니 현재의 느낌 속으로 충분히 육박해 들어가 느낌의 한 생애를 이해할 것. 불을 쓰다듬어 보고서야 뜨거움을 알게 된 아이처럼 나는 화상 입은 영혼의 붕대를 감고 오직 그 사실만을 기억하려 한다. 내일도 고단한 출근길에 오를 당신에게. 이 도시에서 아침마다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경외심을 품는다. 지하철과 버스, 자전거, 자가용, 어떤 수단을 쓰건 아침마다 사람들은 영화를 찍는다. 낡고 진부하며 고만고만한 감동과 소름이 돋는 지옥의 필름을. 신림동에서 안국동까지 출퇴근한 적이 있었다.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버스를 타고 나가 2호선을 탔다. 어느 호선이나 비슷하겠지만 특히 출근 시간 2호선은 처절함 그 자체다. 이미 터지기 일보 직전의 상태로 도착하는 전철. 아무리 복잡해도 저걸 타야 늦지 않는다. 안간힘을 다해 억지로 틈을 만들어 끼어든다. 콩나물 시루 속 한 가닥 콩나물 신세가 된 내게 위안을 주는 건 이어폰을 타고 흘러드는 음악 몇 곡. 한치의 여백 없이 서로 엉겨붙어 침묵의 시간을 달리는 동안 떠오르는 어느 시인의 시. 만원 지하철에서 갑자기 코피가 흐른다면 두 손으로 자신의 피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다행히 코피가 터진 적은 없었다. 또 하나 다행인 건 2호선으론 7정거장만 가면 된다는 것. 3호선으로 갈아타기 위해 2호선 교대역에서 내린다. 아무리 급해도 뛰거나 앞질러 갈 수 없다. 검은 축구공처럼 떠오른 머리들을 바라보며 사람 물결을 타고 3호선 승강장에 이른다. 강북 방향 3호선은 그나마 사정이 낫다. 숨 쉴만 하다. 책을 꺼내 읽을 여유도 생긴다. 한강을 건널 때면 이처럼 넓은 강을 낀 도시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매번 새삼스레 놀라고 감동했다. 전철은 한참 동안 강을 횡단한다. 물결 위에 무심하게 퍼지던 아침 햇살. 안국역에 내려서는 회사까지 빠른 걸음으로 10분쯤 걸어야 한다. 내 출근 카드에는 늘 아슬아슬한 시각이 찍히곤 했다. 2호선을 반대 방향으로 타보기도 했다. 그쪽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영등포역에 이를 때면 눈을 질끈 감았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은 입을 다문 채 사물의 표정을 하고 있었다. 외국 친구들이 한국인들은 왜 그리 환한 표정으로 다니니? 라고 물어올 때 나는 대답했다. 너도 한번 살아봐. 살아보면 그게 가장 무난한 표정임을 알게 된다. 도시의 출퇴근길은
너무 쉽게 사람을 미워하게 만든다. 신림역에서 버스를 타고 상도 터널을 넘어 종로 쪽으로 나가는 버스를 탄 적도 있었다. 어떤 길을 택해도 출근 시간을 1시간 이내로 단축할 수는 없었다. 늦은 야근에서 돌아오면 다음날 출근하기가 너무 고역스러웠다. 철야를 마친 날 아침엔 지하철 안에서 잠들어 버려 2호선 구간을 빙빙 돌기도 했다. 이건 좀 곤란해. 나는 아예 회사 가까운 동네로 이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런 말을 하면 믿을지 모르겠지만 회사 옆에 붙어 살 생각을 할 정도로 나는 그 직장에 꽤나 정을 붙이고 있었다. 주변에 월급 받으러 공부하러 다니는 기분이라고 떠들 정도로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도 마음이 잘 맞았다. 이사를 해야겠어요. 회사에 알렸다. 집을 구해야 했다. 6시가 되기 무섭게 퇴근해서 근처 동네를 헤집고 다녔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부동산에 들르기도 했다. 손에 쥔 돈이 적었으므로 맞춤한 집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데 몰랐다. 집을 보러 다니는 동안 상사의 마음이 상했을 줄은. 줄곧 야근과 철야를 치렀건만 그 10여일의 칼퇴근이 서운했던 모양이었다. 연인과 조직의 공통점, 잠깐의 마음 공백도 못 견딘다는 것, 철저히 사로잡혀 있기를 바란다는 것. 아닌 게 아니라 그 무렵 나는 이사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그래도 내 진심을 몰라주는 것 같아 나는 또 그게 서운했다. 이사를 전후로 서로 미묘하게 마음이 비껴가는 징후들의 출현, 소통의 난맥, 흔한 일이었다. 드디어 30분 이내로 출근할 수 있는 동네에 집을 구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회사를 그만뒀다. 출근 시간을 30분 단축하려다 퇴직을 앞당겼다는 조금은 우스꽝스럽고 슬픈 이야기. 하지만 그때의 상사와 지금도 연락하고 지낸다는 조금은 재밌는 이야기. 아침역 10,000원 지하철을 떠올릴 때마다 인도 겐지스 강가에서 초를 띄우며 기도하듯 마음을 모은다. 그대 이번 생에 이토록 수고했으니 다음 생에는 아예 출퇴근을 알리는 햇빛이나 달빛으로 태어나기를. 하루에 2번쯤 크게 웃을 일 생기기를.